안녕하세요. 중년연애 연구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들어 유독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이성이 생기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그 사람도 이걸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다시금 뜨거운 청춘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고민도 깊어지셨을 겁니다. 내 나이에 주책맞아 보이면 어쩌지? 호감을 표현했다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혹은 내 말투나 행동이 소위 말하는 느끼한 아저씨, 아줌마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은 20대의 풋풋한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사회적 체면이 있고 살아오면서 겪은 이별의 상처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더 크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에는 무모함이 용기로 포장될 수 있었지만 중년의 시기에는 자칫 잘못된 접근이 가벼움으로 치부될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마음을 꽁꽁 숨겨두기만 하면 그 마음은 영영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지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그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가슴 아픈 추억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중년의 로맨스는 젊은 날의 불타는 열정과는 결이 다릅니다. 은은하게 스며들고 깊이 있게 울리는 품격이 있어야 하죠. 급하게 끓어오르는 냄비보다는 뭉근하게 우러나오는 뚝배기 같은 깊은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느끼하지 않고 센스 있는 플러팅 방법 5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기대고 싶은 사람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그로 인해 변화된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화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현하려 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칭찬이라는 명목하에 상대를 평가하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칭찬을 건네지만 막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가로 들릴 때 무의식적인 거부감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예쁘네요. 눈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시네요.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어떻습니까? 분명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화자가 청자의 외모나 조건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듯한,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깊은 관계가 아닐 때 이런 직접적인 외모 칭찬은 자칫하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느끼하고 속물적인 멘트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 전문가들은 대화의 주어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주어를 당신이 아닌 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I 메시지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그 사람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주관적인 기분과 감정 상태를 담백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참 예쁘시네요 라는 말 대신 그쪽 눈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제 마음이 호수처럼 맑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라는 말 대신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마시는 커피가 유난히 더 달고 향긋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또는 오늘 옷이 화려하고 예쁘네요. 대신 오늘 그쪽을 보니까 제 기분까지 덩달아 화사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당신은 예쁘다는 평가지만 후자는 나는 기분이 좋다는 나의 감정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당신 예뻐라는 평가에는 아니에요. 늙었는데요 뭐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내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는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화법이 주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상대방은 평가받는다는 압박감 없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구나라는 높은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대상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고단수 중년의 화법입니다. 두 번째, 사소한 것을 기억했다가 무심한 듯 챙겨주는 기술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경제력을 과시하려 하거나 비싼 명품 선물, 화려한 이벤트를 고민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중년의 연애, 특히 썸 타는 단계에서의 과도한 물량 공세는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가 선물은 상대방에게 필연적으로 부채감을 줍니다. 이걸 받으면 나도 무언가를 해줘야 하나? 이 사람이 나를 돈으로 사려나? 라는 부담을 느끼는 순간 설렘은 사라지고 경계심의 벽이 높게 세워집니다.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선물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 선물에 담긴 기억의 깊이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심코 흘린 말, 스치듯 지나간 사소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며칠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목이 좀 칼칼하네 라고 스치듯 말했다고 칩시다. 다음에 만날 때 백화점 스카프가 아니라 약국에서 파는 목캔디나 따뜻한 모가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목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오다 보이길래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또는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이 떨어지네 라고 했다면 유명 베이커리의 비싼 케이크 세트가 아니라 편의점이나 카페 계산대 옆에 있는 작은 초콜릿이나 쿠키 하나를 툭 건네며 말하세요. 집에 가서 드세요. 저번에 단 거 좋아한다고 하셔서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색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널 위해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백화점을 돌며 이걸 준비했어 라는 비장함보다는 지나가다 네 생각이 나서 가볍게 샀어 라는 쿨하고 담백한 태도가 중년에게는 훨씬 더 세련되고 섹시하게 느껴집니다. 15만 원짜리 화려한 선물보다 내 말을 기억하고 사온 1,500원짜리 쿠키 하나가 상대방의 심장을 더 크게 울릴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구나. 이 확신이 드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몸에 밴 매너와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코 매너와 여유입니다. 20대의 풋풋함이 가질 수 없는 세월이 만들어낸 여유와 배려는 중년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매너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자기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에 밴 습관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의 매너는 기본입니다. 운전을 해서 식당에 갔을 때 상대방이 탈 조수석 문을 먼저 열어주고 자연스럽게 내 자리로 가는 행동. 식당에서 상대방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조용히 새 것을 챙겨주는 행동. 이런 것들이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매너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웨이터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에게는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하지만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택시기사님께 퉁명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본다면 상대방은 즉시 정이 떨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잘해주는 모습보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품격을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품격 있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둘만의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너가 있습니다. 이것은 술자리나 모임 장소에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시끄러운 모임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다들 떠들고 정신없는 와중에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거나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을 때가 있죠. 이때 눈치 없이 큰 소리로 어이, 김 여사 괜찮아? 술 많이 마신 거 아니야? 그만 마셔 라고 소리치며 챙겨주는 척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주변에 이목이 집중되어 상대방이 민망해할 뿐더러 통제받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방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입모양으로만 괜찮아? 라고 물어보거나 슬쩍 다가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무 무리하지 마요 라고 챙겨주는 겁니다. 또는 남들 모르게 숙취해소제나 물을 슬쩍 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주시하고 있구나. 이 사람과 나 사이에만 통하는 비밀 신호가 있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라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요란하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그 모습에서 상대방은 든든한 어른의 매력과 묘한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관계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가정법 대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남녀가 만나다 보면 서로 호감은 있는데 그저 좋은 지인, 친한 동료, 밥 잘 사주는 오빠, 누나 사이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상처받기 싫어서 조심하다 보니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고정된 지인이라는 채널을 이성이라는 채널로 살짝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랑 사귈래요? 우리 만나볼래요? 라고 묻는 것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거절당했을 때의 후폭풍도 크죠. 대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던져보세요. 땡땡씨 같은 분이랑 연애하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배려심이 깊고 따뜻하니까요. 혹은 우리가 만약에 데이트를 했다면 저는 오늘 공공씨가 좋아하는 그 파스타 집에 갔을 거예요. 우리가 연인이었다면 벌써 손잡고 걷고 있었겠네요. 이런 말들은 만약에라는 가정이 붙어있기 때문에 농담처럼 가볍게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뇌에는 아주 강력한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킵니다. 뇌는 가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말을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어떨까? 내가 이 사람의 애인이 된다면 이라는 상상을 강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외의 모습을 칭찬하며 남녀 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털털하고 편한 사람에게 너는 친구 같으면서도 가끔 보면 되게 설레는 포인트가 있어 라고 말하거나 오늘 보니까 평소랑 다르게 좀 느껴지네 라고 툭 던지는 겁니다. 이런 멘트는 상대방에게 나를 단순히 편한 친구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관계의 긴장감을 적당히 조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루한 지인 관계에서 가슴 뛰는 썸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다큐멘터리 찍듯이 말하지 마시고 가벼운 미소와 함께 툭 던지세요. 만약 상대방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에서 하고 농담으로 넘기면 그만입니다. 리스크는 적고 효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반전의 거리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심리적 거리도 가깝다고 착각하게 되고 이때 느껴지는 심장 박동을 호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경우 평소 유지하는 점잖은 사회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좁혀질 때의 임팩트는 더욱 큽니다. 시끄러운 카페나 식당 혹은 술자리에서 대화할 때를 활용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리는 척 혹은 주변이 시끄러운 척하면서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응?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하면서 귀를 상대방의 입 쪽으로 가까이 대는 것입니다.
평소 1m 이상 유지하던 거리가 순식간에 30cm 이내로 좁혀지는 순간입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가까워진 얼굴과 느껴지는 숨결, 그리고 낯선 향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것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떨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무언가를 보여줄 때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줄 때 핸드폰을 건네주는 대신 이것 좀 봐요. 진짜 재밌어요 하면서 옆자리로 가서 슬쩍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함께 화면을 보는 겁니다. 중년들은 노안이 와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걸 핑계 삼아 같이 좀 봅시다 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도 아주 귀여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킨십 아닌 스킨십은 상대방의 긴장을 유발하고 우리 사이의 공기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말로 하는 100마디 고백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좁혀진 한 뼘의 거리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결과 향기입니다. 가까이 다가갔는데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플러팅이 아니라 테러가 됩니다. 중년일수록 깔끔한 용모와 은은한 향기는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내 곁에 왔을 때 좋은 비누 냄새나 섬유유연제 향이 난다면 그 호감도는 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멈추고 거리를 다시 유지하는 배려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년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그로 인한 나의 행복한 상태를 표현하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맑아졌어요 라고 말이죠. 둘째, 거창한 명품 선물 대신 사소한 말을 기억했다가 무심한 듯 챙겨주세요. 1,500원짜리 초콜릿의 힘을 믿으세요. 셋째, 몸에 밴 매너와 시끄러운 곳에서의 은밀한 배려로 특별한 유대감을 만드세요. 넷째, 만약에라는 가정법 대화로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성적 긴장감을 심어주세요. 다섯째,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를 좁혀 상대방의 심장을 뛰게 만드세요. 여러분, 중년의 사랑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덜 익은 과일은 시고 떴지만 잘 익은 과일은 깊은 단맛과 향기를 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쌓은 연륜과 경험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편안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젊은이들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방법들은 화려한 기교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관찰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들입니다. 느끼하지 않게, 담백하게, 하지만 묵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 가 닿을 것입니다. 중년연애 연구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설레는 사랑에 작은 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한 좋은 하루 보내세요.